1977년 여름, 진해행 버스는 조용히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들판과 낮은 산들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매미 소리가 들릴 만큼 뜨거운 계절. 하지만 버스 안은 조용했고 버스는 예전처럼 오늘을 달리고 있었다. 그 버스 안에는 군대 가는 청년이 있었다. 배웅해주는 가족과 친구를 뒤로하고 그는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평범한 여행길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불만은 달랐다. 그 마음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 같은 것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논두렁과 밭두렁,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시골 마을들이 마치 잠시 내 인생 앞으로 다가왔다가 금세 멀어져 버리는 추억들 같았다. 낯선 정류장들, 그 풍경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나고 있었고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7년 7월 7일 입대일. 그는 그 종이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오늘이 지나면 이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마치 한 청년의 젊음을 어딘가 먼 곳으로 실어 나르듯이. 훈련소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괜히 웃으며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누군가 손 흔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조용히 짐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외로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히 담담한 척하고 싶었다. 젊은 날의 자존심이었다. 앉아 번호 순서대로 앉아. 교관의 고함 소리가 교육장 위병소 앞을 울렸다. 그 순간부터 이름보다 번호가 먼저인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젊은 청춘들은 12~13명씩 줄을 맞추어 앉고 있었다. 각진 군복, 짧은 머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거친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려웠다. 첫날 밤 병사 안에는 수십 명의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코를 골았고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누군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집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낯선 세상, 멀리서 들리는 군화 소리, 순찰 도는 교관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처음 느꼈다. 아, 정말 군대에 왔구나. 며칠 뒤 군복을 받고 입고 있던 사제 옷을 포장해서 집으로 보낸 뒤 우리는 공동 샤워장으로 이동했다. 목욕 시간 3분, 순간 수십 명이 우르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샤워기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차가운 물이 졸졸 흐를 뿐이었다. 몸을 씻을 시간도 없었다. 그냥 정신없이 물만 한 번 맞고 다시 뛰어나오는 수준이었다. 누군가는 비누칠도 못했고 누군가는 수건조차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밥을 많이 주는데도 식사 시간은 기다려지고 왕자관 식당에 줄지어 들어갈 때마다 남의 밥이 항상 더 많게 보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진해 훈련소에서는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는 천자봉 행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산은 우리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풋내 나던 청년들을 조금씩 군인으로 바꾸던 산이었다. 한여름의 거친 더위는 젊은 병사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철모 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젖은 군복은 몸에 들러붙었다. 몸에 붙은 군장들은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목은 가들어갔고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설사연속이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앞사람의 군화 뒤축만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같이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란 가사의 전우가를 불렀다. 처음에는 흐트러진 목소리였지만 점점 하나로 섞여갔다. 산속에 젊은 청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정상 가까이에 다다르자 다들 말수가 없어졌다. 오직 군화 소리와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옆의 전우들도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기본 훈련이 끝난 뒤 우리는 포항으로 이동했다.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은 내려앉고 있었다. 기차는 긴 쇳소리를 내며 신병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배설물을 뱉어내듯이. 겁먹은 얼굴들, 먼지에 쌓인 군복, 아직 군인 흉내도 제대로 나지 않던 올챙이 군바리들은 군악대의 환영 빵빠레를 뒤로하고 군용 트럭 위로 올라탔다. 트럭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먼지바람 땅거미 속으로 달렸다. 포항의 밤은 음산했다. 마치 돌아갈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 202 지대. 깡마른 키에 차가운
검은 안경의 인솔자. 그곳엔 젊은 청춘들의 삶과 땀과 영혼을 진짜 해병으로 완전히 바꾸는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병에게는 정말 뜨거운 곳이었다. 매일 저녁에 순검은 산천 초목도 떨었고 사격 훈련, 공수 훈련, IBS, 고무보트 훈련, 훈련 교육은 끝이 없었다. 우리는 젊음 하나만 믿고 버텨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리고 자대에 가서야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훈련은 기본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의 훈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유격, 유격,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밧줄을 타고 절벽을 올랐다. 손바닥은 까졌고 발은 후들거렸다. 어떤 날은 IBS 보트를 머리에 이고 모래사장을 끝없이 뛰어야 했다. 어깨와 목은 부러질 것처럼 아팠었지만 아플 시간이 없다. 모래는 군화 속으로 끝없이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는 뛰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산들을 쉴 새 없이 뛰어오르고 또 내려왔다. 동이 트는 무렵에 내려올 때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준다. 우리는 지친 얼굴로 우리들의 간식인 건빵을 그 순진 무구한 얼굴들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내주었다. 그들의 천진스럽게 좋아하는 얼굴이 뇌리에 스친다. 훈련과 작전은 계속되었다. 각대 TTT, PLT, 팀 스피릿 훈련 등등 우리는 이겨내야 했다. 젊음이었다. 자대 생활, 그곳에는 내 밑으로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군대 짬밥으로 굳어진 윗선임 해병들이었다. 말은 모두 경호였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긴장되던 눈동자만 살아있던 시간. 선임 한 사람이 부르면 뛰어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 다른 선임이 또 부른다.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 어느 선임에게 가야 하지? 정답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들리던 말, 몸으로 때워야지. 그 시절의 정답이고 일상이었다. 밤에는 동초 근무, 단약고 근무, 불침번, 늘 누군가는 우리를 깨웠다. 막내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우리는 또 뛰어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근무를 서는 시간만큼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에는 고향에도 다녀오고 어머니도 만나고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친구들과 웃던 골목길,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밤 공기와 더불어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잃고 나서야 알았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 자대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언제나 나는 고참이 되나
그게 희망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멈추어진 것 같던 시간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밑으로 후임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제까지 막내였던 내가 어느새 누군가의 선임이 되어 있었다. 후임병이 내게 경례를 붙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외칠 때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나도 저랬겠지. 저 눈빛의 긴장감, 저 입술 꼭 담은 모습. 내가 저랬겠지. 국방부시계는 정말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흘러서 어느 날 문득 그의 군복 위의 병장, 계급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국방부 시계는 정말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쫄병 때 자주 듣던 이 말이 머리를 스쳤다. 생라면 먹고 오면 이렇게 고참되는 거야.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먹고 오면 너처럼 쫄병이 되는 거야. 하며 다 같이 웃었던 그 웃음 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청춘들의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렇게 세월은 말없이 흘러갔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전우들과 화란 담배 연기 속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통지를 받았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저녁 전날 밤이었다. 침상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입고 사용했던 소지품을 정리했다. 쓸만한 물건은 막내 후임병한테 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군화를 닦았다. 이상하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입대 첫날 밤처럼. 이곳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이상하게 아쉬웠다. 거칠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막상 떠나려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전우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름도 얼굴도 모두 선명했다. 함께 이름 모른 산들과 씨름했던 전우, 새벽 근무를 같이 섰던 전우, 끝이 어딘지도 모른 훈련들을 함께 이겨냈던 전우의 얼굴들이 3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내 안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득했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이제 안다. 그 시절의 피와 땀과 눈물, 그 값지고 거칠었던 군 생활, 그 모든 시간들이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참는 법도, 견디는 법도,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그는 그 시절 속에서 배웠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몸으로 익혔고 눈물로 새겼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버텼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지는 않겠지. 그 시절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버티게 해주는 조용하고 단단한 힘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였는데 어느새 모두 먼 옛날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새벽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아직도 그 시절 포항의 냄새를 떠올린다. 젖은 군복 냄새, 화랑담배 연기 속에 피어오른 전우회, 군화 소리, 전우들의 웃음, 그리고 1977년 여름 진행 버스 창가에 앉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젊은 날의 그 청년, 그 청년은 지금도 그 버스 안에 있다.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그대로. 북방부 시계는 그렇게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버텨내라, 견뎌내라. 지금의 이 시간도 언젠가 반드시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가 될 것이다. 젊은이 여러분, 어딘가에서 당신의 젊음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힘든 당신의 젊음은 쉴 새 없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당신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